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몰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난 14일 방한했죠. 방한 이후 지금 며칠째 이재명을 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좌파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의 몰스탄 포비아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몰스탄 대사의 입에서 부정선거와 또 이재명의 어릴 적 소위 안동댐 범죄 의혹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쏘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성명서를 통해서 몰스탄 대사를 형사고발하고 출국 정지, 그리고 또 출국 정지하고 체포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가 하면, 중진 의원들도 어떤 사람은 출국 금지시키고 긴급 체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제 추방해라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에 대해서만 촉구를 하지 자기들이 앞장서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섰다가 이재명에게 혹시라도 눈치 없다고 찍히는 것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미국에 밉보여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게 두려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입으로만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맹국 전직 대사이고 조만간 주한미국 대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지금 막 퍼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홍근 의원은 서울구치소 2인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몰스탄 같이 구금해라 이런 유치한 말장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고위직 인사에게 여당 중진 의원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몰스탄 대사가 등장했습니다. 17일 오늘 국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미국을 압박해서 몰스탄 대사나 고던창, 미셸 스틸, 애니 첸, 영김 이런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들 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재미교포 애니 첸 한국보수주의연합회장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고, 또 미셸 스틸 전 하원 의원은 한국의 조기 대선 며칠 전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만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영김 전 하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발표되니까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직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던창 변호사도 대선 국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고, 또 창 변호사는 특히 이재명을 반미적 성향의 극좌 인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탕 교수와 고던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핵심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들은 모두 미국 보수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김준영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트럼프와 싸우자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인데 트럼프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조국당 김준형은 본인만 빼고 가족들 모두 미국 국적이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까지 몰스탄 대사를 거론해줘서 영향력을 더 키워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형은 청문회에서 실제로 지금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몰스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가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국 대사의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몰스탄 대사는 본인의 입으로 최종 후보로 낙점받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종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라가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최종 후보 세 사람이 바로 몰스탄, 고던창, 미셸 스틸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김준영은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리라고 부르고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있다. 미국에서 사법대사를 하기는 했지만 주한미국 대사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 교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돼서 2021년까지 임기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김준영은 이어서 애니 첸과 고던창, 영김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한국 선거 헌법을 부정한다. 이들 중에 혹시라도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을 하면 그때 가서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외교적 결투의 시기가 되기 전에
요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미국 측에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 중 한 사람이 한국 대사가 되면 아그레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영은 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떠냐.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자기들이 선택하기라도 할 태세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보내라고 권유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 과연 트럼프와 그 정도로 통할 사람이 있기는 한 겁니까? 기껏 특사라고 고르고 고른 사람이 트럼프를 미치광이 광인으로 표현했던 김종인인데 결국 미국 측에서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까 김종인 미국 특사는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를 재검토해달라고 보낼 사람이라도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 후보자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조현은 굳건한 한미동맹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할 지경입니다. 김준영 덕분에 조현은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과 척을 지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영은 이재명 당선 이후 백악관의 논평, 그러니까 축하하지만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을 우려한다. 이런 메시지를 백악관이 발표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축하 메시지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전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입장을 표명을 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트럼프와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당 집권과 동시에 한중 밀착이 심화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가진 것으로까지 알려진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이재명이 당선되자 SNS에 RIP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라면서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고 대선을 이겼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준영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마가 운동이 사조직처럼 전국 조직이 됐다. 거기에 로라 루머, 스티브 배넌 등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에서 탄생했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분들 5명 중 1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막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영의 이 같은 발언들로 볼 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재명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고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도 아까 거론된 5사람 가운데 1명으로 임명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적절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문제는 다양한 경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몰스탄 대사는 오늘도 이재명이 어릴 적 집단 강간 및 살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국인 스스로가 밝혀내고 공개한 증언 자료들과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서 공세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몰스탄 대사는 오늘 은평제일교회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MBC는 내가 기독교계 소설을 인용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제가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조롱하면서 저는 여러 소설을 참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출처와 방법은 밝히지 않겠다. 기밀 정보를 다룰 때는 기본 원칙은 출처와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 출처가 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밀 정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적들, 몰스탄 대사는 에너미로 표현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방식이 무엇인지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몰스탄은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재명의 어릴 적 학교 교감의 시신이 왜 자기가 그 발언을 한 며칠 뒤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됐는지, 또 왜 구치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이재명이 그 시기에 입고 있던 복장과 같았는지, 왜 이재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이 존재하지 않는지, 또 왜 구치소 수감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들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했던 것이 표준 절차였고, 그래서 이재명이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는 것이 사실은 구치소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스탄은 또 왜 대통령 이재명은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축하받지 못했느냐,
왜 제가 했던 말을 반박하겠다고 했던 국회의원은 김동아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뭔가를 기록했다가 삭제했나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겁한 국회의원들과 MBC를 믿지 마십시오라고도 말했습니다. 입국 후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안동댐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몰스타는 출처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한다는 선에서 말을 굉장히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길게 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몰스탄 교수가 만약에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돼서 미국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요청해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